상, 저, 수, 지, 개, 속, 아, 름, 밥, 구, 건, 강. 하, 길. 기본은 좀 아는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놈으로 먹고 살아도 이게 대체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는 힘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그 저수지 계획이 이제 등장을 해요. 산미 쌀 증산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쌀 증산이 뭐 강원도에서 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길이 잘 발달되어 있는 천연적으로, 그리고 그 물길이 양쪽에는 드넓은 평야지가 있는 곳.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곳이 바로 여기가 선택이 된 건데, 옛날 대흥군의 가장 곡창지대. 그러니까 대흥군이 넓은 군 단위가 있어도 농업 생산량이 여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60%를 차지하는 가장 창고죠. 그래서 이 들판이 옛날부터 무슨 들판이냐면은 창들이라고 해요. 창들. 그게 생산해서 창고를 만들어주는 먹거리 창고. 그게 창들이라고 하는데, 이 창들을 수몰시킬 수는 없고 해서 저 위다 막은 거죠. 근데 이 창들은 대흥 군민의 생명창고죠. 이 물이 1,500헥타를 써요. 우강들까지. 예산 당진 들판을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해서 예당저수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해방 후에 왜 당자를 왜 뒤로 붙였냐, 당진 사람들이 그랬었죠. 그리고 거기가 삽교촌인데 왜 삽달이 여기 예산군 삽교가 있는데 왜 거기가 삽교구냐. 그때는 당진 사람들이 예산의 경제력 반밖에 안 됐어요. 못 살았지. 예정 때는 학교도 중등학교가 없었고 예산이 파워가 그만큼 셌었죠. 산을 날고 있는 이 검은 새가 가마우지, 민물 가마우지 종이에요. 네, 여기 민물 가마우지가 뭐 물고기 많으니까 많이 사는데 지금 되게 멋있는 비행을 보여주네요. 물속에서 헤엄을 쳐요, 날개로. 물속에서. 네. 지느러미처럼 날개를 사용해요. 그래서 쫓아갈 수 있는 게. 그 예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 해가지고 이 지역의 물을, 그러니까 예당저수지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물들을 돌아다니면서 생태를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조사하면서 수질조사, 생태조사도 같이 하고 또 환경정화 활동까지 같이 하는 그런 활동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예당저수지에서 생태조사와 수질조사를 같이 했는데, 이때는 이제 물고기들을 대부분 봤어요. 물 전문가, 그러니까 생태 전문가분께서 같이 붙으셔가지고, 그래서 봤더니 오늘은 이렇게 물고기는 잘 못 볼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베스랑 블루길, 그 다음에 동작의 붕어 등이 채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이게 아시겠지만 베스랑 블루길은 외래종이거든요. 그래서 외래동들이 대부분 발견된 문제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인식을 한 것 같고, 예당저수지 최근에 수질 등급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상시에는 한 5급수 돼요. 4급수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물 상태가. 근데 지금 7월에서 9월까지 정도의 수질은 6급수 이하예요. 왜냐면 비가 많이 왔는데도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7월에 그랬어요. 올해 같은 경우 평상시에는 더 나쁜데 올해는 7월에 그랬고, 7월 초에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녹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녹조가 많다 보니까 녹조의 영향으로 COD가 급격히 높아져서 등급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형국이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저는 좀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게, 호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질을 조사할 때 그
그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는 측정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예당저수지 같이 큰 호수들은 BOD까지 다 측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 불필요한 세금 낭비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어떨까 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그러니까 예산고등학교 학생들은 내년에도 활동을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결합을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주고, 실제로 어떤 활동들이 이 지역의 물을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예당저수지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에 비해 자원이 한 10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 많이들 알고 싶이 지금 새우탕 뭐 이런 걸 드시잖아요. 민물새우탕. 그 민물새우탕. 근데 이 새우가 거의 여기서 나오는 새우가 아니에요. 지금 아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메레오종, 베스, 블루길. 이제 베스 같은 경우에는 떠다니는 생물을 먹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먹기 때문에 새우가 첫 번째로 다 없어져요. 사실 이게 베스나 블루길 퇴치가 최우선적으로 지금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토종붕어라고 이제 알고 있는 붕어 같은 경우는 위험을 느끼면 뻘 속으로 박혀요. 이렇게 물이 다 빠져도 다시 물을 채우면은 뻘 속에서 다시 살아나요. 토종붕어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고, 그 아까 가마오지라고 새를 좀 보셨는데, 그 내수면이나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올해 가마오지 퇴치 서명을 운동을 좀 했었어요. 많아서요. 이제 반대로 이 가마오지가 예당저수지도 이제 토착이 됐는데, 그 하루에 먹는 양이 한 마리 한 2kg, 3k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많이 올 때는 보면 한 50마리, 60마리 요 정도가 오니까 양식하시는 분들도 이제 가마오지가 왔을 때 키우는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충주 같은 경우가 가마오지가 많아서 그 피해를 대표적으로 본 사례고요. 저희도 뭐 서명운동에 같이 일조는 했고, 가마오지는 지금 출렁다리가 이제 개통이 되면서 쓰레기를 좀 수거를 많이 했어요.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근데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환경과에서 원래 처리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이제 이쪽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치워달라는 요청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좀 쓰레기를 치웠는데 좀 문제가 되는 게, 그 어민분들이 치우면은 이제 치울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좀 있는데, 저희가 한 번 치우면 쓰레기 양이 한 2톤, 3톤 정도 돼요. 그럼 이거를 또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올해 환경과에다 좀 요청을 해서 이거를 어느 공간에 적재를 해놓으면 환경과에서 좀 치워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저희도 여기 생활하는데. 저희가 사실 이쪽에서 이렇게 좀 보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 물이 되게 잘 보이죠. 물 색깔이라든지. 원래 7월에 저희가 월별로 뭐 새를 많이 볼 수 있는 날, 뭐 아니면 녹조를 볼 수 있는 날, 뭐 이렇게 사실 저희가 구성을 했었는데, 지금도 사실 녹조가 보여요. 저희가 지난주인가 왔었는데 그때도 색깔이 굉장히 파랬었거든요. 몇 종의 새가 울고 있을까요? 자, 문제 보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1번 딱새, 2번 박새, 3번 곤줄박이, 4번 참새. 참. 박새. 딩동댕. 정답. 내가 박새. 박간주. 박새 요새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농업용수 되기 전, 뭐 5월이나 6월 초순 사이가 수질이 가장 안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천 같은데. 근데 이제 농업용수는 이제 근본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용수를 어쨌든 논이나 밭에다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계속 담수를 하다 보니까 들어가 있는 물을 밖으로 배출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계속 위에서부터 오염물질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쌓이기만 하고 나가지는 않고, 이제 얘네들이 요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수질에 계속 영향을 주죠. 계속. 그래서 대부분 농업용 저수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수질이 안 좋아집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이 뭐 스스로들이 좀 지역에서 어떻게든 오염물질을 좀 배출을 덜 하려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기 광시 쪽에서 방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예당저수지 주변에 황새가 새쌍이 번식을 해요. 2016년까지 저희가 감전돼서 죽은 황새가 한 3마리 있었는데, 2017년에 예산지사, 한국전력 예산지사에서 이제 같이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한 1200곳의 전봇대에다가 감전되는 부위에다가 소켓에다가 뭐 이렇게 절연 장치를 덮어주는 그런 플라스틱 캡을 덮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감전사고는 줄고 있는데 여전히 문제는 전깃줄 충돌. 올해도 어린 항새가 이제 이소해가지고 비행이 미숙한데 전깃줄에 날다가 날개가 부러져가지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감전 문제는 그나마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전깃줄 문제는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지중화를 하지 않는. 근데 농사. 원앙을 선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잘못. 그래도 기러기요. 사실은 뱀 기러기인데 같은 거 기러기인데 있잖아요. 어느 순간 뱀도 원앙으로 원앙으로 바뀌었어. 됐어. 원래 기러기의 그런 일부 일처이고 또 기러기의 같은 그런 일부 다철해. 원앙이 알고 보니까. 그리고 항새 같은 그리고 기러기 같은 암수가 색상이 비슷한 그 애들은 특히 대부분 일부 일처. 비슷하네. 탄중이 너무 화려한 애들은 더 화려한 많이. 사람들이 오리는 나는 게 특징이 있어요. 되게 경박스럽게 날고 있어요. 기러기는 조금 덜 경박스럽거든요. 우리가 가장 먼저 그 아끼는 이 자연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내가 스스로 실천하고 하는 그 마음 의식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지구 온난화든 위기든 어떤 것도 극복할 수가 없다. 예당저수지가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저런 출렁다리든 분수대가 과연 생태적 접근으로 볼 때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물론 저런 거를 해서 지역사회 발전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 저런 게 없어도 뭔가 풍만한 삶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어떤 그 생태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하지 않냐.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 예당저수지 그리고 무안천이 조금 더 아까도 말씀하신 생태적 관점에서의 접근과 그 생태적 관점이 결국은 나중엔 가장 큰 자원이 될 거라는 인식이 주민들 마음속에 파고들 수 있게 어떻게 접근할 건가를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요. 흐르지 않는 물은 그렇게 썩는다, 바닥까지 썩는다, 그걸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눈으로 보니까 좀 색깔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그런 거를 시민들이 또 좀 자각을 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좀 이렇게 소풍 나온 느낌이고요. 근데 정말 저 노랫소리랑 사실 이게 많이 좀 거슬려요. 사실은 다른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조용한 분위기를 뭐 조금 잔잔한 음악과 함께 즐기잖아요. 왜 우리 문화는 이럴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도 그냥 이것은 우리 문화이니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지만 좀 지혜롭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이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생태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들을 계속 시도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 해야 할 노력이다. 개발과 보존에 있어서 어떤 대안들이 다 필요하다는 건 모두 공감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에 힘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 사람들 한 사람들의 관심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이 계속 자주 있어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돼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힘을 얻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공사나 사용공사 같이 물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물을 이제 본인들이 소유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는데 저도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농업용수를 좀 가치화를 시켜서 이 물을 농업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데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오늘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지역에서는 가능하시다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보시는 게 개인적인 하나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딱 트는 순간 이쪽에 있던 새들이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오늘 이게 꽤 큰 저수지라서 좀 물새들을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인간이 손을 대면 결국에는 그냥 뭐 아무리 뭐 개발을 적게 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손을 대면 결국에는 다 망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손을 안 대는 거고, 근데 이제 지자체나 지자체 장들의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 장들의 기본적인 철학 마인드가 이제 토건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극복하는 방법은 뭐 결국에는 이제 지역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출렁다리를 시작으로 이제 개발 사업들이 이제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너무 바다 같은 모습을 보고 제가 가슴이 너무 찡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서글퍼지는 면도 있고 힘이 사실 빠지는 면도 있는데 아까 누가도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가치를 좀 알아보고
잘 가꿔 나가야 될 거고, 요즘엔 좋은 관광지라는 거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광지, 또 외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